케이크 다 해주고. 너무 고맙네요. 든든하죠. 뭐 그런 사람 삶에서 그런 친구들이 든든한 거죠. 결국은 인맥이 재산이에요. 그렇죠, 보면 그렇죠, 뭐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맥이 재산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인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인맥이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내려올 때 그런 사람 만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근데 옛날에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 예?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같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북한 갔잖아요. 북송선 타고. 그럼 더 친해졌을 것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랑은 서로 마음에 의지하고 그냥 의지할 때가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또 더 그렇고. 그게 되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그때 돌아가실 때 그런 게 되게 궁금해요. 그때 어떠셨는지, 물론 힘드셨겠지, 많이 힘드셨겠지, 그때가 제일 많이, 그죠? 어찌 보면 뭐 말하기 싫을 이야기. 그렇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거의 그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 일단 북한에 도착해서 예. 완전 쇼킹 정도가 아닌 거야. 이게 사람이라기보다는 이게 그렇게 나는 뭐 14년이겠지, 그 나이야. 예. 우리 할아버지는 거의 반평생 이상을 그렇게 북한에 대한 환상, 네. 기대,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일단 우리 제일교포들은 북한을 보고 어머니 조국이 어머니라고 붙이잖아. 네네. 북에서도 이게 어머니 조국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게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순간에 무너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오는 정신적인 그런 자괴감, 뭐 그다음엔 후회. 근데 사람이란 게 후회를 하게 되면 그 후회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원점에 돌아가던가. 그렇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 지금의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른들은 아마 더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다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더 하겠지. 그렇죠. 하여튼 가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 수용된단 말이지, 우리 하나원처럼. 네, 수용됐어요. 수용돼가지고 초대소를 하는 데 있는데. 같이 있었어요? 당연히 같이 있지. 뭐 가족 단위에 온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수용이 되는데, 거기서도 또 많은 트러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뿐이 아니라 그때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100%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뭐 지상낙원이네, 파라다이스네, 유토피아네, 뭐 이렇게 알고. 그렇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빈몸으로 가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만 듣고 왔는데 와보니까 현실은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가장 힘들었던 게 음식이야. 음식. 장맛이 안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북한의 토종 된장 맛이 맛있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 일본에서 아무리 한국인이고 뭐 제일조선인이고 뭐 하다 봐도 된장은 먹었는데 일본 된장을 먹었지 일부러 메주를 쓰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입맛이 틀리고 조리를 하는데 요리에서 그 냄새가 뭔가 익숙지 않는 냄새, 고기 삶는 냄새 있잖아. 이런 게 막 싫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음식들 제대로 못 먹었어요. 뭐 북한에서는 그때 당시 뭐 최고급이라고 해서 고기국을 해주는데 그 냄새에 익숙하. 그러니까 우리 딱 홍어. 홍어 냄새 싫죠, 우리. 익숙이 안 된 사람 못 먹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 제주도 흑돼지 가지고도 이렇게 좀 냄새가 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격인 거지. 그러니까 입에 안 맞으니까 몽땅 따고 자기가 가져왔대. 그때는 뭐 우리 그 비행기가 아니라 배로 오니까 별의별 거 다 가지고 와도 통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많이 가져왔어. 그래서 시제 먹을 거 뭐 과자네, 초콜릿이네 이런 걸 갖다가 세대별로 이게 짐 검사를 해요. 가지고 온 짐들을 북한 세관 놈들하고 항 창고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청진항 창고. 그 세대별로 순번이 되면은 항 창고에 가서 짐을 하나하나 다 뜯으면서 이렇게 검사를 해요. 뭐 예를 들면 미국제가 있냐, 뭐가 있냐, 통제품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때 짐 검사 할아버지가 가져온 짐이 딱 그 할아버지가 깐깐한 분이 있어서 수첩에다가 이게 리스트를 다 작성해서 짐함에다가 번호를 매겨놨어요. 1번은 뭐 일용품, 뭐 2번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 진검사 할 때 그냥 빠르게 하고 할아버지는 간부니까 적당히 넘어가서 안 열어본 것도 많아요. 꽤 나도 그때 뭐 지금 말하면 컵라면이지 뭐 그런 거랑 엄청 많이 가져왔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진검사 끝나고 이거 가져가도 되죠? 뭐 가져가라 그래. 그럼 그거 갖다가 한 10개, 20개씩 가지고 와서 다시 초대소에 와서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러면 연명을 하는 거야.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건 모르겠는데 이 북한이 이미 그렇게 선전을 하다 보니까 환율이 북한 환율에 맞춰진 돈으로 엔화를 몽땅 다 바꾸고 말한 거예요. 바꾼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당시 북한에서 엔화를 쓸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쏘가가지고 다 바꾸다 보면 그 소분짜리도 아니야. 소분짜리 북한 돈으로 바꾸다 보니 엄청 손해를 본 거죠. 이리도 보다는 하다가 그 다음에 그걸 바꾸라고 한 것이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도 자기가 독단으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했겠나. 위에서 다 당국에서 그렇게 해서 바꾸게끔 하라고 하니까 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절제 할아버지가 나쁜 놈이 된 거지. 그러네요. 그래갖고 그 일부 동포들이 가짜온 동포들이 갔다가 할아버지 막 생야단을 하고 뭐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방 안에 들어와서 막 그냥 책임지라는 너 어쨌다는 둥. 그러겠어요. 너네 저청년 간부들이 뻥을 쳐서 뭐 거짓말을 해서 우릴 끌고 왔는데 이게 어떡할 거냐 뭐. 그랬겠어요. 아우 그때 상황이 힘들었겠다. 난 옆에서 이러다 보니까 아니 애들도 나를 좀 싫어하기 시작해. 그러겠네요. 완전 왕따시키겠죠. 왕따는 아니 왕따까지는 아니래. 그래도 친구들은 있긴 있었는데 나도 꼴끄러운 거지. 벨트에다 가방 맸더니 되게 가방을 빼고 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건이 있다.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야. 그게 후회한 일이지만 그 북한 당국이 그러다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서 살인이 나든 뭐가 나든 할아버지를 그 피신을 시킨 거예요. 피신을 시켜. 그래서 피신 시킨 게 뭐 할아버지 어디 갔다 왔다 소리는 안 하는데 뭐냐면 그 병 치료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댔다. 이래가지고 한 15일 정도 없어졌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후에 이야기인데 그 북한의 간부들이 할아버지를 엄청 그 설득을 시켰나봐. 이러이러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체도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해놨는데 그렇게 한 것이 죄스럽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러면서 그때 병원에는 실제 갔댔대요. 갔는데 그 병원에 가는데 그때 벌써 암이 발견된 거죠. 암이 원래 폐가 안 좋으셨던 분인데 그 폐가 안 좋은데도 담배를 그렇게 즐기셨어요. 폐가 안 좋았는데 그때 병원에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암이라 구슬암이라고 해서 그때 북한에서 그렇게 불렀어요. 이런 암이 이 점점 올라와서 이게 톡이 있는데 이게 벌이 있는데 고개로 전이가 된 거야. 암이면은 위험하죠. 그래 그 다음에 결국은 입원 생활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나고 40일 동안 있다가 잠깐만 여보세요? 잘 세긴 샜는데 좀 몸이 아프고 하니까 아무튼 계속 아파. 조금 나아졌다 말았다 하는데 류마티스래. 류마티스 관절. 아니 뭐 그냥 뭐 치료해서 그냥 완쾌는 안 된다는 말도 있고 아직 큰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가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모르겠어. 안 다녀. 그 다음에 일단은 큰 병원 가서 한번 아니까 그 치료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한의사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했어. 좀 큰 병원에 가서 좀 정밀 검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가기 시작한 거지. 병원 간다 하면서도 안 가고. 나아지겠죠.
안면이라고 알기는 알지 뭐. 근데 전화는까지 하는 정도의 사이가 아니고, 뭐 굳이 그런 접점이 예전에 뭐 뉴스 방송을 같이 자주 나가고 해서 서로는 알지. 그렇지 옛날에. 뭐 옛날이란 게 뭐 그래야 뭐 한 2, 3년 전이지. 특별히. 근데 왜? 고용하는데 왜? 의미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의도로? 모르겠다. 그러면 뭐 직접 다른 손 통해서 좀 알아보지. 나는 그 정도로 친하진 않아. 그러니까 같이 방송을 해봤을 따름이지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뭐 이런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한두 번 본 것 뿐이니까 전화번호도 모르고 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는 소리지. 근데 만약 꼭 필요한 거라면 뭐 누굴 부탁해서라도 이렇게 전화번호를 알던가 뭐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근데 왜? 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이제 그렇게 이제 암이면 그래서 엄청 그다음에 네. 거기서 나서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압박도 있겠고 그래서 구술암이라고 진단을 받고 네. 수술을 하셨어요. 제거 수술을. 그때부터 북한에 도착해서 한 7개월, 6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계속 병원 생활인 거예요. 그래 평양에 있는 병원에 있다가 또 또 지방에 또 어디 가셨다가 이러면서 그다음에 한 몇 달 동안 못 보다가 집에 오셨는데 보니까 절제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에 볼살이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대수술하셨구나. 볼살이 없어지니까 이쪽 한쪽에 입이 이렇게 벌려진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는? 말하는 거는 괜찮은데 식사를 하실 때 여기다 손수건을 대고 국을 마실 때도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여기가 아예 벌려져 있으니까 완전히 그렇게 돼 가지고 그 다음에 되게 괴로워하셨지. 그렇겠네요. 근데 원래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면 아무리 좀 연세가 드셨어도 아주 깔끔한 분이셨거든. 네. 일본에 계실 때도 하루에 2번 그냥 와이셔츠를 2번씩 갈아입고 항상 보면 넥타이 쫙 매고 뭐 이러시던 분인데 북한에서는 환경이 너무 더러운 거야. 먼지가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 하얀 와이셔츠를 하루가 아니라 한 겹만 입고 나도 막 이렇게 목덜미가 새까매지고 이러는 거지. 근데 그래도 그게 깔끔하시던 분인데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막 지저분하잖아 이게. 그렇죠. 밥을 먹는데 흘리고 막 되게 가슴 아파 하시다가 그다음에 북한에 간 것이 우리가 1976년도 때 77년 딱 1년 만에 77년 11월 11일 날 1년 만에? 1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간 것이 76년도 9월 달인가 10월 달에 도착을 했는데 다음 해 이듬해 77년 11월 11일 그때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했고요. 우리로 말하면 뭐 그냥 총선이지. 그렇죠. 그걸 한 날인데 그 전에 한 10월 말이 아니다. 하여튼 한 10월 말 병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병 치료가 필요 없다 해서 집에서 누워 계셨거든. 근데 혼수 상태 빠지신 거죠. 그러니까 아마 10월 말쯤에서 한 보름 정도 혼수 상태에 빠지고 계셨어요. 북한 의사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마음의 준비 하시라고 그냥 가실 것 같다. 뭐 이래갖고 그냥 누워만 계셨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야. 나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난 믿어지지가 다시 일어나셨어. 선거 날 아침에
11월 11일 날 선거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모든 그 북한 주민들이 선거를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선거 날은 휴식 줘요. 명절로 보니까. 네, 기념일을 보니까 휴식을 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침에 난 여기 밖에 있었나 뭐이나 했는데 할아버지가 날 찾았다고 해서 아, 뭔 소리야 해가지고 가봤더니 일어나 앉아 계시는 거예요. 침대에. 그래서 할배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 물어봤더니 괜찮다 하더니 그다음에 신문 가온나 하면 노동신문을 가져와. 근데 담배 또 할아버지가 그 애용하던 젊었을 때부터 애용하던 그 철로 된 재토리가 있어요. 이따만해 그냥. 가져간 거예요, 북한석을? 일본에서부터 가져간 거야. 그거만 딱 쓰셨어요. 엄청 아끼셨는다. 그 옛날에 만든 거예요. 그 무늬가 뭐 있고 하는 그런 골동품 같은 그런 거. 그 옆에다 놓고 그다 재떨이 어디 갔나 해서 찾아주니까 그 담배를 피우시더라고. 담배 엄청 좋아하시고. 신문 가온나 해서 신문을 갖다 줬어요. 했더니 오늘이 선거 날이네 하더니 너 빨리 저 당에 찾아가서 선거를 하겠다고 이야기해줘라. 북한이 이동선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동선거. 북한서 선거를 보면 뉴스에서도 막 어이없어서 그러잖아. 100% 찬성 투표, 찬성 투표했다 어쨌다. 이게 북한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 선거라는 거는 입후보자에 대해서 결의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건 단일 후보인 거야. 단일 후보고. 그러니까 이미 전에 정해가지고 어느 지역구 누구누구다 하면 이거를 우리 선거표가 되게 우리도 처음에 한국에 와서 선거할 때 혼란스러웠던 게 그 부분인 거예요.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 그렇죠. 북한은 도장 자체가 없다니까. 선거표 나왔는데 사진이 있는데 그냥 단일 후보자 이름만 써있었고 선거함을 넣으면 돼요. 그거 100% 찬성인 거지.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선거 날에 어디 해외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 있거나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까지 선거를 시키기 위해서 이동선거 제도라는 게 있어. 병원에 누워 있는 환자인데도 선거함을 가지고 가서 선거위원회 사람들이 몇 명이 가서 입회하에 침대에 침상에 누워 있는 환자가 함에다 이렇게 놓게끔 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 억지지 뭐 내가 보기엔. 근데 할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집에 누워 계셨지만 당연히 좀 이야기해라 선거하겠다. 이동선거함이 왔어요. 근데 할아버지 진짜 안 아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픈 데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날이. 하더니 선거를 했어요. 투표 쫙 하고 그 다음에 TV 키라 해서 TV 탁 끼니까 텔레비 키니까 또 뭐 선거날이라 김일성에 대한 기록영화네 뭐네 그런 우상화하는 그런 매체들이 풀로 나온단 말이지. 아이고 하더니 아이고 수상님 오래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혼자서 그냥 쫑얼쫑얼 하다가 나 좀 자야 되겠다 자야 되겠다 그냥 누우신 거예요. 영원히 가신 거지. 그래놓고 오후에 갑자기 가신 거예요. 이거 웃기잖아요. 이게 딱 어떻게 그날 깨나서 선거해놓고 또 가신다니까. 북한 당 간부들이 장례식 때 와가지고 이 진정한 공산주의자를 봤다는 또 남은 가슴 아파 죽겠는데. 그렇죠. 야, 북한 장례식도 재밌어요. 뭐 우리처럼 아니고 집에서 다 하니까. 큰아버지 처음 만날 때 어땠어요? 가서 이제 북한 가서 큰아버지 처음 만날 때. 처음엔 반가웠는데 가자마자 어디서 처음 만났어요? 초대소에 면회 온 거예요. 그때. 가족이 다 왔더라고. 그리고 우리 사촌들을 보니까 여기 표현해서 안 됐지만 너무나도 이게 옷차림이 뭐 차이 나니까. 그 차이 나죠. 얘는 뭐야 이거 하고 거부감도 좀 있고 했는데 큰아버지가 형이라니까 또 우리 아버지 닮았잖아 형제. 그렇죠. 거부감은 없었어요. 정가에는 갔다가 뭐 큰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엄청 반가웠겠지. 처음에는 좀 반가워가지고.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뭐 그 다음에 같이 살아보니까 북한에 오래 살면 그렇게 욕심돼지가 되는 거야. 그렇죠. 나 때문에 일본에다가 짐을 보내달래라
뭘 필요하니까 뭘 보내달래나. 나는 직접 가족이지만. 네, 그쵸. 뭐 그런 일 때문에 좀 나도 그렇게 썩 그냥 좋아하는 상대는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아무리 할머니한테는 아들이니까는요, 엄청, 하여튼 자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 만에 할머니가 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형이 엄청 힘들었겠다. 아, 네. 아직 할머니가 계셨으니까 네. 존경하시는 분이 가셔서 그냥 찌끔찌끔 눈물 흘리면서 울기도 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이듬해에 78년도 4월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 그 이듬해. 이듬해. 근데 아,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할머니 또 심장 비대증이라고 해서 심장병이 계셔가지고 일본에서 또 엄청 그냥 힘들어 하셨던 분인데 할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노망을 하기 시작했고 그냥 절제 그 위에 내복만 입고 밖에 나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러면서 너무 속상하게 행동하셔가지고 그러다가 나는 또 뭐 3월달 되면 북한은 또 그 농촌 지원을 나가잖아. 네. 농촌 지원을 나가서 농촌에 가서 살아야 돼요. 네.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길 갔는데 세상에 난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북한에 가서 1년 정도 될까 말까 할 애를 같이 그냥 농사일을 시킨다고 보낸 큰아버지의 처사도 좀 마음에 안 들었고 그 농촌에 나가 있을 때예요. 농촌에 나가서 되게 웃긴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강냉이가 나무에서 달리는지 그런 것도 몰랐어요. 옥수수도 일본에서 먹어보고 그다음에 쌀도 뭐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어떻게 성장하고 이런 것도 모를 세대거든. 근데 가서 일하는데 집체 생활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좁은 방에서 그냥 애들이 오글오글 모여가지고 같이 자다 보니까 뭐 밤중에 무슨 일이 들었겠어요. 그쵸. 배고프다고 막 떼떼거리고 갈매기 자가 그렇게 해서 농촌에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할 때인데 이 있잖아 이 마지막에는 내가 입은 그 팬티에 이가 뭐 툭툭한 것도 이게 뭔지 몰랐어. 가렸겠죠, 뭐, 이가 있으면은. 가렸는데 왜 가려운지도 몰랐단 말이야. 전혀 모르는 거지. 근데 애들이 밤에 되면 옷을 벗고 이렇게 뭐 옷에 혼술이라고 하나 이음자 거기다 계속 딱딱딱딱 하는 거야. 잡아야지 일을. 일을 잡는 거야.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 너네 뭐 하냐 뭐 이러니까 너 이 못 봤어? 그래서 이가 뭐야? 그랬더니 이 벌레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다 그 이 특징 아세요? 머리에 생기는 이는 새까매. 근데 몸 안에 생기는 것도 하얘요. 흰색이에요? 흰색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그 이도 이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그 팬티란 보면 이렇게 쫙 꼬맨 데 있잖아요. 그게 그 짬에 그냥 알을 가득 낳는 거예요. 이가 알을 낳아서 번식하느라고. 근데 그 이 알도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 딱딱딱딱 소리가 나거든. 근데 그런 체험을 처음 해본 거야. 또뿐이요? 벼룩한테 또 물리면은 또 엄청 가려워요. 나 벼룩이하고 이하고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아니라고. 전혀 다른 생명체예요. 그래요? 벼룩에는 팡팡 뛰어요. 잡기도 힘들어. 이는 스물스물 이렇게 기어다니니까. 그래도 이 옷 속에서 사람 먹잖아요. 이렇게 피 먹잖아요. 벼룩하고 이하고, 그죠? 벼룩이도 그래도 옷 안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 깨물고 또 이렇게 기어다녀. 그거보다 더 악착스러운 게 빈대. 빈대도 못 보셨죠? 못 봤죠. 빈대가 사람, 소의 빈대가 붙는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소에? 예. 아닌가? 사람한테, 소에는 빈대 붙지 않아요, 소에? 사람도 공격, 그거는 소에 붙는 건 뭐라더라? 또 다르던데. 살 파고 찐득이. 찐득이야. 소 살 파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찐득이하고 빈대하고 틀린 건가 봐. 달라요. 이 빈대라는 놈은 또 속도가 엄청 빠른데, 그 다음에 이 빈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연속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빈대한테 물리잖아요. 이게 박고랑처럼 뭐 이렇게 바디란처럼 이렇게 연속으로 쫙쫙쫙. 연속으로 한 10군데를 쫙 일직선으로 물고 도망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빈대를 그냥 어쩌다 잡아가지고 그냥 그 벽에 있는 걸 갖다 때려잡든 막 하잖아. 뭐 새빨간 피가 그냥 팡팡 튀어요.
아, 이런 체험하고 사투를 하면서 이런 그런 체험을 하면서 벌레하고 사투하면서 있는데 선생님이 점심밥 먹고